안녕하세요. 줄리비TV의 줄리비입니다. 오늘 줄리비가 소개해드릴 책은 윤경혜 작가님의 가정 면역 혁명입니다. 저는 김유라 작가님 라이브 방송에서 윤경혜 작가님 소개 영상을 보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짧게 윤경혜 작가님의 소개를 읽어드리고 제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혜 작가님은 가정 먹거리 연구소 대표이시고 먹거리 컨설턴트 강사세요. 그리고 결혼 후에 이런 5분의 습관성 유산을 경험하시고 나서 힘들어진 시점에 찾아온 딸을 낳으셨고 작게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서적과 육아서적을 연구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건강을 위한 진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먹거리 컨설턴트 공부를 통해 여지껏 우리 가족이 먹던 음식이 예쁜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가짜 음식으로 채워진 냉장고를 비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집밥만으로 자궁질환이 없어졌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아이의 고열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먹거리 연구소 TV에서 좋은 식재료와 저수분 조리법, 힐링푸드를 전하고 계십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평범한 주부가 먹거리 컨설턴트가 되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도 여자이다.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까란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없이 아이를 건강히 키우기 위해 책을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300여 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아이를 똑똑한 영재로 키우기 위해 욕심의 육아서를 잡았다. 수많은 육아서에는 교육과 사랑, 배려뿐 아니라 올바른 먹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모두 건강한 아이가 똑똑하다. 자연이 주는 식재료로 만든 집밥만이 건강한 신체와 두뇌를 만든다고 했다. 추천책에 이은 연관 도서들도 거미줄처럼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좀 넘어가서요. 7조 생활습관병으로 힘든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태가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치유가 돼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질환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정먹거리 연구소를 만들고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카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나는 가정먹거리 연구소를 통해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전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먹거리 컨설턴트로 매일 건강한 집밥을 먹는 습관을 컨설팅하고 있다. 컵라면에 쓰이는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영수증 종이, 세제나 샴푸 등이 입이나 피부 등 여러 경로로 들어와 쌓이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생식 기능 저하나 기형, 난임, 아토피, 면역력 저하,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독성은 유전이 되었다. 엄마의 독성이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것이다. 습관성 유산을 만든 자가 면역 질환이 사소한 식습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바꿔나갔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방에서 음식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각종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가공식품, 고기와 술을 즐겨 먹었다. 이런 음식들로 인해 각종 질환이 나타났음에도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왔던 신호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나온
나님, 너무 심한 생리통이었다. 나는 날날이 환자가 되어갔다. 건강과 관련된 책을 100여 권 읽으며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과 TV 광고를 통해 나오는 가공식품이 가짜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냉장고에 있는 가공식품인 예쁜 쓰레기를 모조리 버리며 이전의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갔다. 10쪽 올바른 식사가 면역력을 만든다. 채식 위주의 식사. 정말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식사이다. 육식을 많이 먹고 채소들을 안 먹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은 모두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이다. 채식 식단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질환이 없어지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세포가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주니 자가치유력이 생기는 것이다. 먹거리 컨설턴트인 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올바른 식사를 권장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85%, 동물성 단백질 15% 비율의 식사. 채소와 과일의 비율도 85대 15인 식단을 말한다.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올바른 식단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이다. 책 안에 있는 힐링 푸드 레시피는 구하기 힘든 해외 식재료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흔한 식재료와 제철 채소를 이용해 영양과 맛, 흡수율까지 고려해서 나온 레시피다. 5대 영양소와 파이토 케미컬로 채워진 면역력 집밥의 세계로 여러분을 가이드한다. 이 힐링 푸드 레시피로 저도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보려고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한 레시피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살면서 또 그러한 질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상식들을 또 바르게 알려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면서 제가 천천히 읽어봤고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직접 사서 보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S24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저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자, 57쪽입니다. 면역력 떨어뜨리는 것의 정체는 독소다.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통로가 막히게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엔 면역을 떨어뜨린다. 물, 공기, 음식, 생활 공간에서 오는 바깥 독소와 신체 대사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활성산소, 장내 불균형에서 오는 장내 세균 등 몸 안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있다. 수면 부족, 인스턴트 식품 섭취 또한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점점 늘려가게 한다.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면서 세포의 DNA와 조직을 손상시켜 편두통, 우울증, 천식, 지방간 등등의 피부병, 암을 만들어낸다.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몸에 맞는 운동을 하루 1시간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보통 40대 들어서면서 항산화 요소는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에는 항산화 요소가 50%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90% 줄어들면 80대가 되면 항산화 요소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보라색 열매 껍질에 많은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백혈구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영양소다. 안토시아닌은 포도, 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베리, 마키베리, 커피베리 등 베리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째 갈아먹는 방법이 흡수율이 좋다. 또한 비타민C나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최근 국내에도 염증성 장질환자 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변비와 설사, 크론병과 궤장염,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야식은 스트레스 못지않게 면역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야식은 인슐린 호르몬을 피로하게 만들고 자는 동안 숙면을 방해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육식 식탁으로의 변화와 당이 많은 과당 음료의 섭취가 늘어나 비만, 과체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체중은 심장, 뇌, 기타 장기뿐 아니라 면역계에도 해롭다. 과체중은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을 초래하고 염증은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파트 3. 면역력은 가정의 먹거리에서 시작된다. 우리 부모가 해줘야 하는 것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치유력을 높여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최강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건강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강의 면역력은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또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한다. 나는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믿는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인스턴트 과자를 먹이면서 한약을 먹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몸의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 가득한 집밥으로 식탁을 채워준다면 한약의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건강한 식사 이전에 아이에게 과자 등의 인스턴트를 먹이지 않는 것이다. 뭘 먹여서 면역력을 높이려 하기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인 가공식품을 먹이지 않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일이다. 아이의 식습관 잡아주기. 빠를수록 좋다. 집밥을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모집했고 매일 집밥은 사랑입니다. 이름하여 매집사 프로젝트가 탄생되었다. 밥맛의 첫 순서인 과일에 빠져들게 된다. 달콤한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만약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과일보다 더 달콤한 무언가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주지 않았다면 면 좋아하는 아이, 콜라만 먹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순수 자체로 편견이 없다.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지금껏 살아온 경험치를 통해 편견이 생긴다. 그렇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명확해지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입에 넣고 맛보며 탐색을 한다. 오이든 상추든 브로콜리든 김치든 고추장이든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넣어본다. 편견이 없기에 당연한 것이다. 아이가 경험해야 할 시기에 경험해보지 못하면 성장에서도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위험한 약이 아니고서는 맛보게 하는 것이 편견 없고 편식 없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다. 어릴수록 이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서 좋은 식습관 들이기가 저절로 되어간다. 값비싼 장난감보다 살짝 익힌 당근 스틱, 고구마 스틱을 주고 초록꼬치 하면서 브로콜리를 주고 놀면서 씹어도 보고 뱉어도 보게 하자. 그리고 빨강 노랑 파프리카를 손으로 으깨어보면서 빨간 노란물도 들려보고 그러다 맛도 보고 깎지 않은 과일을 굴려보고 껍질을 빨아도 보면서 채소와 과일에 익숙하게 해준다면 그 아이는 새로운 채소와 식재료, 음식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올바른 먹거리는 부모의 밥상에서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아이에게도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먹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 안에 넣어줄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 된다. 조엘 펄만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잘못한 식습관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다. 집에 건강하고 좋은 음식만 두어라. 부모부터 생각을 바꾸고 부모의 식탁부터 바꿔야 한다. 밥상 교육을 해보자. 밥상 교육이란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정을 느끼고 밥을 같이 먹으며 가족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94쪽입니다. 잦은 감기가 지속된다면 약해진 개인 면역력 탓이기에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주는 음식을 넣어줘야 한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받은 면역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하는 이유식을 시작으로 음식을 챙겨야 한다. 기초체온이 낮다면
감기와 장염에 더욱 잘 걸릴 수 있으니 단호박, 밤, 닭고기 등 따스한 성질의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잔병치레가 줄어든다. 이제 잘 회복되었다면 가정에서 진짜 음식을 넣어줘야만 잔병치레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약해진 소화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양배추는 가장 좋은 식재료다.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소화기관인 위벽을 보호해준다. 더 좋은 것은 물을 넣고 끓인 양배추와 당근, 양파를 모두 갈아서 먹이는 것이다.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이 회복되어야 다른 음식들을 소화 흡수할 수 있고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기에 잔병치레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아이가 식욕이 없다고 기운이 없으니 뭐라도 먹게 하려고 라면, 빵, 아이스크림 등을 먹인다면 계속 증상은 되풀이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게 하지 않는 것이 아이 건강의 기본임을 잊지 말자. 이제 이 내용을 천천히 이제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0쪽입니다. 독소란 식물이나 동물 안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말한다. 독소가 인체에 쌓이게 되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가구를 만드는 페인트, 단열재, 바닥재, 성면나, PVC 제품, 표백제 등 들어있는 성분들이 독소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매일같이 복용하는 약물이 갖는 독소도 있다. 그 외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중금속 등 수많은 독소들이 내 앞에 있다. 단순히 가공식품 덜 먹고 환경 바꾼다고 해서 독소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현대사회는 독소와의 전쟁 중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조리법을 만든 독소. 조리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러한 독소를 먹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또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이건 또 해독에 대해서, 해독기관인 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0쪽.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과 신장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독 역할이다. 간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간을 잘 사랑해줘야 한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 몸 안에 해독 스무디와 채소를 넣어준다. 소비의 중심은 신선한 식재료 음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가공식품을 넣어주는 것은 간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이고 좋은 음식은 분명히 좋은 영양분이 된다. 집 안의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간이 손상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줘도 제대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필터링이 안 되고 남겨진 독소는 내 몸 안에 쌓여서 염증과 질환을 만들어낸다. 간의 필터를 교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독으로 간을 쉬게 하는 것뿐이다. 133쪽. 변비를 가볍게 보지 말자. 변비는 질환이다. 136쪽. 이제 영양을 미리 공부한 대학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언니, 비트 스무디라는 것이 있는데 찐 비트와 바나나에 레몬짠 걸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건데 한번 먹여봐. 비트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도 좋고 바나나엔 장균의 균총을 맞춰주는 유익균이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많고 레몬은 이뇨와 해독작용을 해. 이거 마시면 변비는 기본으로 없어지고 고혈압에도 좋고 지방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간에도 좋아. 이제 이 변비라는 것만 말이 들리셨대요. 아이가 이제 변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 레시피대로 비트 스무디를 만들어서 이제 먹여봤는데 처음부터 잘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7살 때부터 이거 뭐냐고 안 먹는다고 색 이상하다며 도망다니는데 처음에는 간신히 한 숟가락 먹였대요. 근데 이제 어르고 달래서 이제 첫날 2숟가락, 다음날도 2숟가락. 일주일 지나고 나니 자연스레 이제 100ml를 먹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15일가량 지나니 변화가 나타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힘주는 시간이 줄고 토끼똥이 긴 뱀똥이 되어가더니 한 달 정도 되더니 화장실 가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엄마 닦아줘 다 쌌어 하면 불렀다. 유산균제도 안 되던 것이 비트 스무디로 해결됐다. 변비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대장은 유해균과 유익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온갖이라는 변비에 설사된 장균이 균총이 맞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 부패된 독소가 빠지지 못해 나온 증상들이다. 변비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변비다. 장내 노폐물이 쌓이면 속이 늘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게 된다. 변을 배출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수분과 섬유질을 포함한 음식 섭취의 감소다. 왜 변비가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야 된다. 내가 먹는 음식만이 답이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 배웠다. 건강검진에서 살피는 독소 체크법. 그래서 이제 독소 자가 테스트에서 이제 질문들이 한 23가지 나와 있고요. 이런 이제 건강검진 수치는 내 신체 밸런스가 맞는지 않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최고의 예방법은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검진의 수치를 정상화하여 신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알 수 있지만 자가진단 테스트로도 나의 독소 상태를 알 수 있다. 더 이상 독소가 쌓이지 않게 오늘 들어온 독소는 오늘 배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는 몸속 독소 제거가 필수이며 건강한 몸을 만들 때도 독소 제거가 우선이다. 비워내야지만 채울 수 있다. 독소가 가득 차 있는데 좋은 음식을 채우는 것으로는 티도 나지 않는다. 해독이란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들어온 독성 물질을 간에서 해독작용을 거쳐 독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채소가 가진 자연 해독의 힘. 채소마다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은 색색별로 가진 특성이 있다. 파이토케미컬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암과 심장병에 연관된 대사 과정 및 호르몬 작용을 차단한다. 우리 DNA는 파이토케미컬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파이토케미컬은 여러 개가 어우러지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지친 간과 위의 회복을 위해 단 2주만이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아보자.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고 식이섬유 섭취로 장내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죽은 세포인 독소가 배출되어야 장도 깨끗하게 리셋될 수 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162쪽입니다. 밥에도 품격이 있다. 곡류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콩류다. 콩은 쌀과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영양적 조합을 보인다. 곡류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콩에는 라이신이 많다. 쌀에 약간의 콩을 넣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의 효율은 놀랍게 향상된다. 밥을 할 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이나 씨앗을 넣고 밥을 한다. 렌틸 콩밥, 병아리 콩밥, 퀴노아밥 등 단백질이 들어간 밥으로 품격을 높인다. 퀴노아는 콩류가 아닌 글루텐이 유일하게 없는 씨앗류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흡수가 좋아서 이유식에 사용한다. 렌틸콩, 병아리콩이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 강황을 넣고 지은 밥, 버섯을 가득 넣은 밥, 채소를 가득 넣고 지은 밥, 고구마밥, 감자밥, 밤밥으로 밥의 품격을 높여준다. 강황에 많은 커큐민은 우리 몸속 염증과 염증이란 통증 완화에 좋다. 채소 영양분 손실을 줄이는 저수분 조리법. 저수분 조리법은 식재료가 가진 자체 수분을 이용해서 조미료나 양념을 추가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분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저수분 채소찜은 식재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지키며 그 본연의 맛까지 느낄 수 있다. 저수분 조리는 나트륨이 줄고 칼륨과 미네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인병, 동맥경화, 대사증후군 이상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164쪽에 냄비밥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압력밥솥에 고온 고압으로 하는 밥을 하게 되면 쌀의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포도당만 남는다. 비싼 유기농 쌀을 사서 영양소는 없는 찰진 당을 먹고 있는 것이다. 취사만 누르면 되는 편리함을 내려놓고 조금은 수고롭더라도 냄비밥으로 진짜 밥의 세계를 느껴보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저수분 수육 조리법도 이제 나와 있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제철 음식이 보약.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제철의 야채와 과일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은 어느 것도 따라갈 수가 없다. 봄철 나물은 보약과도 같다. 특히 겨울을 이기고 나오는 식물들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서 봄나물엔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다. 그 계절에 만날 수 있는 제철 과일과 야채, 해산물을 즐겨보자. 흡수율 높이는 조리법.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제가 또 읽었고, 조리법을 그 야채에 맞는 조리법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흡수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종류별로 골고루 섭취하고자 하지만 무조건 채소를 챙겨 먹는다고 해서 채소에 있는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 흡수율이 10%에 불과하지만 칼질로 채쳐서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60%로 높아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채소마다의 성질에 맞게 알맞은 조리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생으로 먹을 때, 잘라 먹을 때, 익혀 먹을 때, 기름에 살짝 볶아 먹을 때 각기 흡수율이 다르다. 채소에 따라 영양분의 흡수를 높이는 조리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토마토, 피망, 마늘, 브로콜리, 가지. 이런 조리법은 정말 또 요걸 맞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 훨씬 또 그 안에 들은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정 먹거리 연구소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비트 스무디거든요. 이제 그 레시피를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면역력 레시피라고 해서 힐링 스무디. 이제 가정 먹거리 연구소님은 민경 작가님은 이제 힐링 스무디를 가족이 모두 매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케일 스무디 이제 레시피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다 이제 직접 저도 따라서 먹어보려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 스무디, 간을 회복시키는 비트 스무디. 그 외에도 이제 고단백질의 비트 클렌징 수프, 히포크라테스 수프, 집밥 레시피 해서 이제 추천해주는 이제 메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주셨고,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다 담아주셨어요. 설명들 직접 이제 뭐 재료 다듬는 것부터 그런 이제 조리하면서 주의사항들. 그래서 이런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 찍고 그 설명 들으니까 이제 글로 보는 것보다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유튜브, 카페 이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이 레시피는 직접 정말 다 따라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집밥은 사랑입니다. 매집사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런 거 한번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더 큰 힘이다. 이 말을 또 좌우명 삼고 계신데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먼저다. 말뿐인 사람이 아닌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매일 실천해 건강을 유지해서 몸이 배운 것을 말하는 인내자가 되고 싶었다. 이제 매일 집밥은 사랑입니다 프로젝트. 그리고 요거에 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또 잘못된 상식 잡아주고 건강한 스무디와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고 질문도 이제 또 받고 그런 음식에 대한 감정도 나누면서 또 이러한 좋은 요리법과 먹거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Q&A도 있어서 궁금한 것들 여기도 답변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건강 밥상을 차리면서 또 건강과 사랑을 모두 얻었다고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또 건강한 밥상을 공부하고 싶고, 또 혹시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현대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면역, 또 코로나 시대에 더욱 또 강화되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면역 혁명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책으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